게리 콜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마이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백을 틈타 멋지게 기회를 살리고 있는데요. 찾아온 기회를 잡는 것도 실력이죠. 오늘은 특급2를 넘어서 신인왕과 사이 영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루이스 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힐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무명 선수였습니다. 2018년 트레이드를 통해 양키스로 이적했는데 2021년 6경기에 출전해 29.1이닝을 던지면서 ERA 3.06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돌연히 사라졌고 복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힐이 부상을 극복하고 올 시즌 돌아왔지만 팬들도 구단도 힐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양키스는 에이스 게리 콜이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볼 수 없게 되면서 대타로 힐을 선발진에 넣은 것이었고, 콜이 복귀하면 힐은 선발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런 힐이 5월 한 달 동안 6경기에서 ERA 0.70을 기록하고 6승을 거두면서 초특급 선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힐은 아메리칸 리그 5월의 투수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받았고 MLB.com이 진행한 신인왕 모의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면서 올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힐은 올 시즌 치른 13경기에서 75이닝을 던졌고 8승 1패 ERA 2.04를 기록 중인데요. 양키스의 선발진에 막차로 합류한 힐이 그것도 콜의 부상으로 땜빵이었을 뿐이었는데 어떻게 양키스의 새로운 에이스로 불릴 만큼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서 좋아진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루이스 힐을 두고 새로운 우한 파이어볼러가 나타났다고 들썩이지만 사실 힐은 2021년 도밍고 헤르만의 부상으로 대타로 들어왔다가 그때도 성적이 좋아서 선발 로테이션에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2022년 MLB.com 기준 팀 내 유망주 순위 4위, 투수 중에서는 1위에 선정되었는데 토미존 수술을 받는 바람에 힐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힐은 평균 96.5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메이저리그에 이런 괴물 같은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론 이 정도 스피드는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런 선수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부러운 만큼 고민이 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투구의 스피드를 올리는 시기는 분명 있고 그 시기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봅니다. 이 4년의 기간이 스피드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145km 미만의 공을 던지면 절대 공을 못 던지게 합니다. 체력을 단련하든 근력을 키우든 악력을 증가시키든 투구 밸런스를 조정하든 유연성을 키우든 투수를 하고 싶거나 공을 던지고 싶으면 최소 145km 이상 그 이상 스피드가 나와야 비로소 마운드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당장 성적에 목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피드보다는 제구력을 강조하고 그렇게 포장해서 변화구를 섞게 하죠. 그래서 애들이 덩치는 커졌는데 그에 비해 스피드는 늘지 않아서 오히려 원석을 발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린 선수가 변화구를 던져야 한다면 커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팔을 비틀어 던지지 말고 오직 중지나 검지, 그립의 변화만 주고 던지는 것입니다. 스피드업에 방해되는 투구는 하지 않는 것이죠. 프로에 가서 스피드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프로 구단은 흑자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성과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선수 육성은 알찬 선수단 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건 구단의 구호라는 걸 알아야 하고 선수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성장할 만큼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145km 이상의 스피드를 던진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후 2년 이내 10%의 구속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0km를 던지게 된다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감독과 코치는 여러분을 돕겠지만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루이스 힐의 투구를 보죠. 스피드를 올려야 한다면 힐의 동작에서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힐의 가장 좋은 점은 중심 이동을 따라 몸을 반전할 때 가슴이 유연하게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공의 스피드가 안 나고 떨어지는 투수는 가슴이 유연하지 않아서 확장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팔스윙이 작아지고 팔로만 던지게 돼서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던져도 스피드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힐처럼 가슴을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면 몸통이 리드하는 팔스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스피드는 오를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가슴이 포수 쪽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떨어지는 투수는 가슴이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꽂는 듯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오히려 스피드는 떨어지죠. 가슴이 바닥으로 향하는 동작은 전진하는 힘을 방해해서 스피드를 떨어뜨리죠.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공을 백네트에 던지세요. 괜찮습니다. 포수 미트가 아닌 백네트에 공을 멀리 던지면 가슴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향하는 동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힐은 평균 91.4마일의 체인지업을 27.4%의 비율로 던지는데요. 최근 변화구로는 이 체인지업을 가장 잦은 비율로 구사합니다. 21년만 하더라도 체인지업의 비율은 7%에 불과했는데 탄착점도 피치 존에 안정적으로 구사되고 있어서 이 체인지업에 자신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인지업이 패스트볼처럼 보이다가 5마일 정도 느리게 날아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당황하고 헛스윙이 많이 나오고 있고, 힐에서 보다시피 이 체인지업은 좋은 패스트볼을 가진 투수들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구질로 이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힐은 평균 87.2마일의 슬라이더를 17.2%의 비율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슬라이더를 40% 가까이 자주 구사했는데 지금은 슬라이더의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힐은 가운데 공을 던져도 타자들이 제대로 못 치고 있고, 패스트볼과 체인지업만으로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어렵지 않게 잡아내기 때문이고, 만약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위가 떨어지면 그때 이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힐의 슬라이더는 스위퍼에 가깝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저는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구분하는 기준을 팔 각도로 보고 있고, 오버핸드 팔 각도로는 스위퍼의 각을 만들 수 없어서 힐이 슬라이더를 던질 때 더욱 팔이 내려오고 있고, 그게 슬라이더보다 팔 각도가 더 낮게 형성하고 있어서 스위퍼로 보는 것이고, 특히 힐의 슬라이더는 횡으로 휘는 각이 더 두드러져 보여서 스위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힐의 스위퍼는 제구가 특별하지 않아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현 시점 힐의 스위퍼는 최강 마구로 보여져서 힐이 이 스위퍼를 장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 압도적인 구위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루이스 힐. 힐은 이렇게 원석에서 귀한 보석으로 세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닌 원석을 캐고 보석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옳은 방향으로 향한다면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